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예비 신표입생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특강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원 대표님입니다. 황준원 대표님은 유튜브에서 미래 트렌드를 빠르고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미래채널이라는 책과 미래출연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올해 2월에는 우리 대학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성 AI 열풍과 대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황준원 대표님을 소개드리며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채널 마이애프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창직자이기도 합니다. 미래캐스터라고 해가지고 미래의 여러 가지 변화 소식을 일기예보의 기상캐스터처럼 좀 쉽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보통 공공기관, 기업,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주로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원래도 그랬겠지만 최근 여러 이제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관들의 특강을 많이 다니는데 최근에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요즘은 제가 두 가지 분야 하고 있고요. 역시 생성형 AI 쪽 강의 요청이 제일 많으세요. 그쪽으로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 강의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은 전 인구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려요.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그런 이야기 크게 두 가지로 드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황준원 대표님께서는 다음 학기 저희 학교에서 미래사회와 미래기술이라는 과목을 강의해 주실 텐데요. 그 강의에서도 어떤 내용을 강의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미래사회와 미래기술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미래기술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미래사회가 인구적인 부분, 아니면은 기후변화라든지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들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들과 기회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 기술, AI, IoT,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사람들이 요즘 많이 관심 있어하는 고령화 문제, 그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기술을 갖다 쓰지 않으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겐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들 인식할 수 있게끔 변화 정리해드리고, 그럴 때 이런 기술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목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전달드리는 역할, 이런 식으로 저는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과목인데요. 이 미래사회와 미래기술 과목은 기초 과목으로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강의 수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황준원 대표님의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성형 AI의 확산과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드릴 미래채널 마이애프를 운영하고 있는 미래캐스터 황준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 생성 AI 열풍 대단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열풍이 꺼질까요? 더 세질까요? 아무래도 세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들을 컴팩트하게 압축시켜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열풍을 이끈 회사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픈 AI라고 하는 원래는 비영리 AI 연구소에서 시작이 됐던 곳이죠. 인류를 위한 선한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됐던 곳인데 이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2022년 11월 말에 저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AI, 대규모 언어 모델의 챗봇 서비스를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죠. 자, 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을 때 내가 뭘 물어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대답을 해준다고?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를 실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굉장히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사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대단하다,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직업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을 체감하기는 힘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 챗GPT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사용 방법이라고 할 게 없죠. 그냥 내가 말로 물어보면은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내가 요청한 걸 알아서 해주는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세상에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 펼쳐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은,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생기면 어디에 가장 먼저 물어보시나요? 자, 1번 사람, 2번 검색 엔진, 3번 유튜브. 자, 대부분의 분들 제가 강의 현장에서 여쭤보게 되면은 거의 2번이라고 대답을 많이 하세요. 아직까지도 네이버, 구글을 이용하시고 또 유튜브도 가끔 보시죠. 자, 근데 이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옵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제 인터넷과 유튜브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챗GPT라든지 각종 챗봇 AI에게 물어봐가지고 궁금한 점들을 내가 쉽게 해결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자, 구글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니콜라 테슬라는 언제 어떻게 사망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링크가 쫙 나오게 됩니다. 자, 너무나 많은 링크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는지부터 고민되고요. 들어가 봤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읽어서 찾아야 된다라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워낙에 방대한 양의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챗GPT에게 던져보게 되면은 니콜라 테슬라는 언제 사망했고 왜 사망했는지만 이렇게 컴팩트하게 딱 묶어서 나에게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궁금한 게 생기면은 가장 먼저 AI에게 물어보는 게 습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화를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그 약속 거절해야 되지? 이런 게 생기실 때마다 이제 AI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문제점들, 내 고민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게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분들 하루에도 이 생각 몇 번이나 하실까요? 뭐 하루에도 수백 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 때, 아, 맞다. AI에게 물어보면 이거 답을 해주지, 도움 받아야겠다.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습관화가 안 된 거예요. AI에게 물어보면 알려준다는 것이 바로 떠오르지가 않는 것이죠. 자, 하지만 AI가 점점 확산이 되고 우리 일상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떤 지식 노동을 할 때 AI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들이 점점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검색의 시대가 아니라 질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가 나한테 무료로 붙어있기 때문에 뭐든지 물어봐가지고 해결을 해내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고, 자, 또 한 가지, 지시와 명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아주 유능한 AI 비서가 우리 곁에 붙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뭐 잘 부려먹는 것들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용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나 교육 그런 데 말고요.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아주 정중하게 작성해 달라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보다 정중하게 작성을 잘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뭔가를 거절하고 사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물론 내가 거절하고 내가 잘못한 거지만 내가 메시지를 작성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이 기분 안 상하지?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까지 고민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글을 잘 쓰는 분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런 것들 이렇게 AI에게 명령하면은 대부분의 것들을 잘해줄 거고요. 또 다른 사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식단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남성분들은 몸 키우시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맞는 단백질량, 칼로리 거기에 맞춰서 식단을 짜달라. 일주일치 짜달라. 뭐 아니면 한식의 양을 늘려달라. 뭐 하루에 2끼만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식단을 짜줍니다. 이거 여러분들 쓸모 없으신가요? AI는 업무나 교육보다도 그냥 여러분들 일상에 먼저 사용하시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창작 기능도 엄청나죠? 새와 사과를 소재로 시 써줘. 저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시 써오기 숙제 내주면 진짜 싫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재능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아이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숙제해주는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근데 퀄리티를 보시게 되면은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드려보죠. 똑같은 명령어를 넣었을 때 같은 시가 나올까요? 다른 시가 나올까요? 똑같은 명령을 넣더라도 다른 시가 나옵니다. 새는 사과나무에 앉았네. 햇빛 아래 빛나는 그 빨간 덩어리. 사과는 달콤한 꿈을 꾸며 새는 그 꿈의 노래를 부르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모든 사람들이 챗GPT를 이용하지만 그 결과물이 창작물에 있어서는 거의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 모델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엄청난 양의 언어 데이터를 때려박아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단어 다음에 나올 확률 높은 단어를 랜덤으로 붙이는, 계산해서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창작에 있어서는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코딩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딩에 있어서도 간단한 코드, 전형적인 코드라면은 이제 AI가 짜주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점점 고도화되게 된다면은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죠. 사람이 그냥 말로 명령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 자, 이 이야기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CEO도 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는 말로 요구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정말로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비판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달랬더니 딱 해주니까 뭔가 정보를 찾고 요약할 때 너무나 유용한 도구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퀴즈 드려볼게요. 10가지로 정리해달라면 정리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또 퀴즈. 100가지로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제가 시켜봤는데 계속 해봤는데 안 해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비판받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가지를 꼽는 건 무리라고 하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GPT라든지 생성형 AI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의 오해가 뭐냐면 요즘에 AI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용자가 요청한 것을 무조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써보시게 되면은 얘네들도 거절할 때가 진짜 많아요. 이런 거는 이래서 못한다. 뭐 그런 점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많이 써보셔야지 오해들을 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챗GPT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오픈 AI사의 모델을 갖다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채팅 메뉴에서 이렇게 빈 채팅 메뉴에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빙에서 이용하는 챗봇 모델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 내가 명령한 것을 한번 학습시킨 그 데이터 안에서 찾아가지고 결과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한 걸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빙 검색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최신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요. 더 좋은 점 출처 표시도 해주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바로 된다라는 아주 큰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최신 사안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점들 이거 왜 난리가 난 거야? 그런 거 궁금할 때마다 빙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인터넷 정보들을 요약해주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AI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대형 회사에서 나오는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가 균형을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편향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그 반대 내용까지 붙여줘가지고 사람이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글의 바드도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앱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웹상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징은 한번 물어봤을 때 답변을 3개를 동시에 줘요.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래서 다양한 답변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답변들을 보면서 내가 편향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편향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델은 영어를 위주로 학습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 좀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챗GPT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실 때 영어로 질문했을 때 그 답변의 정확도가 아니면 질이 향상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어 언어 모델에 특화된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도 그런 모델들을 속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오픈한 곳이 바로 네이버사입니다. 네이버사에서 클로바라는 모델을 현재 공개를 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게 되면은 답변을 주는데,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12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조금 아쉽고, 한국어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챗GPT라든지 바드에 비해서 그렇게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을 제가 꼽자면은, 챗GPT나 바드는 존댓말과 반말이 자꾸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은 좀 적더라고요. 자, 그래도 클로바도 이 성능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어에 특화된 그런 모델들이 잘 발달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챗GPT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는. 자, 하지만 이 챗GPT 플러스 유료 모델을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 내고 구독해서 쓰고 계시나요? 이걸 썼을 때 돈값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일단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 가장 지금 나와 있는 AI 모델 중에서 최신 모델이고 성능이 가장 좋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GPT-4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오픈 AI사에서 시도하고 있는 각종 새로운 AI 기능들을 유료 모델 구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체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돈값을 해요. 자, 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부가세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29,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웬만한 분들에게는 한 달만 구독해서 써보시라. 그리고 이것저것 내 일상이나 업무, 교육에 사용해 보시고 유용하면은 계속 가시는 거고 돈 내고 아니면은 그냥 구독 취소하시면 된다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기는 합니다. 자, 일단 GPT-4를 쓸 수가 있는데 장점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의 정확도가 아무래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좋아요. 챗GPT 무료 모델은 버전이 3.5 모델인데 파란색이거든요. 각종 시험을 보게 했을 때 성적이 안 좋은 것들도 있었는데 GPT-4에서는 그거를 능가하는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장표를 이 오픈 AI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미국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죠. 자, AI는 한번 학습시켜 놓으면 이 시험 저 시험 상위 20% 성적으로 통과를 해버리더라. 자, 그럼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를 쓰실 때 정확도를 높이려면 한국어를 쓰셔야 된다, 영어를 쓰셔야 된다. 영어로 썼을 때 정확도가 높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무료 버전에서의 영어 정확도가 70%라고 합니다. 근데 GPT-4, 유료 모델에서 이용할 수 있는 GPT-4의 한국어 정확도는 77%로 그거보다 높아요. 자, 그래서 GPT-4를 쓰시게 되면 한국어로도 꽤나 성능 좋은, 질 좋은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새로운 기능들이 여기에서 체험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챗GPT에 눈이 달렸어요. 그래서 뭔가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가능한데요. 자, 제가 인터넷에서 웃긴 사진을 찾아봤어요. 이 사진을 올리고 이 사진이 왜 웃긴지 설명해 보라고 챗GPT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사진이 왜 웃긴지 설명할 수 있는 AI를 여러분들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AI 여러분들 아직까지 써보신 적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챗GPT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표정, 인간적인 요소, 불편한 자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왜 웃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이게 원숭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고 표정이 어떤지까지 상황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유료 모델에게만 풀려 있지만 점차 일반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풀리게 될 텐데 이 기능을 앞으로 얼마나 잘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집 있을 때 문제 촬영하고 정답 알려달라고 하면 알아서 이 내용 수식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도형 같은 거 파악해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정답도 찾아주고. 실제로 지금 되고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간단한 산수 문제는 맞춥니다. 간단한 수학 문제. 근데 조금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아직까지 정답률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개선된 AI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정답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앱을 개발한다, 홈페이지를 개발한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그냥 대충 디자인을 끄적끄적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챗GPT한테 업로드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녁 식사 메뉴가 랜덤으로 나오는 그런 버튼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그걸 파악해서 코드를 이렇게 짜주고요. 제가 그 짜져 있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만 해가지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제가 디자인한 것과 유사하게 됐죠. 자, 이것도 아직까지 100%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상당히 궁금하죠. 자, 그리고 저는 이 기능이 참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들 볼펜 끝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왜 뚫려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 자, 여기에 빨갛게 동그라미 치고요. 이 부분의 용도는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알려줍니다. 볼펜 내부의 잉크 압력 균형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삼켰을 때 질식 예방을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다가 이건 왜 그런 거지? 찍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이제 반찬들 찍어가지고 이걸로 저녁 식사 또 요리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시다가 뭔가 에러가 났어요. 화면 캡처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이거 이래서 에러 났다는데 어떻게 해결해? 이런 게 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쓸 길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모델에서는 데이터 분석 기능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 점차 일반 사람들, 무료 사용자들에게 넘어갈 텐데요. 데이터 분석 기능 제가 테스트해 본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Our World in Data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3개의 중위 연령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3개의 중위 연령. 엄청 데이터가 많겠죠? 그거를 저장한 다음에 챗GPT에 올렸어요. 유료 모델에서. 야, 이거는 세계의 중위 연령 자료야. 여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지라고 했더니 이 챗GPT가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선 어떤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습니다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데이터 분석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로 명령한 것을 뭘로 처리를 해주냐?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걸 프로그래밍을 돌려서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데이터 분석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물 보시게 되면은 중위 연령 높은 10개 국가를 정리해서 보여줬고 낮은 국가 10개, 주요국 몇 개 국가들을 시대별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요청하시면 되세요. 이런 나라들 포함해주고 색깔은 이렇게 하고 한국 그래프는 굵게 해달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래프 만들 때 이 챗GPT를 꽤나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이렇게 해줘 하면은 또 바꿔주니까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우리나라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제가 또 다운로드 받았어요. 통계청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을 넣고, 이거 인구 변화 예측 자료인데, 이거 토대로 2020년과 2070년에 연령별 인구 구성비 원형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놀라운 점 여기서 발견이 되거든요. 얘가 파이썬을 돌려본 다음에 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돌려보고, 해봤더니 어떤 행위 존재하지 않네요. 이게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수정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파이썬을 돌리고 있어요. 마치 보고를 잘하는 직원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래서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야, 이거 미래 일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려나? 자비스가 이미 저의 생활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복잡해요.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이거 복잡해서 일 못하네. 복잡한 그래프 만들어주니까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보기 힘드니까 좀 간격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해줄 거고요. 한국어 폰트가 깨져 있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글꼴, 폰트까지 업로드 해가지고 이거 이용해가지고 그래프 다시 한국어로 짜줘라고 하면은 또 한국어가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색깔 이미지 올리시고 그걸 흑백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파이썬으로 바꿔주고요. 자, 웹사이트 올리시고 이거 QR코드로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고. 자, 이건 연극 햄릿의 대본인데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크게 표시하는 워드 클라우드로 정리해달라고 해도 해줍니다. 쓸 수 있는 길들이 무궁무진하죠. 물론 아직까지 100% 완벽하진 않지만 점차 정확도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 교육은 바뀌어야지 정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료 모델에서 가장 먼저 풀렸던 기능, 그리고 지금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풀려 있는데요. 시리처럼 이제 대화가 되는데, 뭐 물론 챗GPT로 대화한 것이 음성으로 변환이 된 거긴 합니다만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일단 억양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 타이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사례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아빠 나 이런 얘기 좀 들려줘, 엄마 나 이런 재미난 얘기 해줘 쪼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챗GPT한테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예시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이름 준원이랑 콩나물을 섞어가지고 재미난 동화 스토리 만들어서 읽어줘. 물론이죠. 준원이는 어느 날 마법의 콩나물을 발견했어요. 이 콩나물은 먹으면 놀라운 능력을 준다고 했죠. 준원이는 궁금증에 참을 수 없어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하늘을 나는 능력이 생겼어요. 자, 흥미진진하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의 대화가 가능한 모델까지 가능해져서 이런 최신 AI 기능들을 유료 모델에게 가장 먼저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유료 모델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점차 확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AI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요. 엄청난 양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초거대 AI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랭귀지에만 국한시키기에는 아까워요. 요즘에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너무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죠. 자, 미드전이라는 게 상당히 유명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입력하시게 되면 알아서 만들어주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미드전이로 만든 가짜 사람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실제 사람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뭐가 AI로 만든 가짜 사람일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자, 맞추셨나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보여드렸다면 어때요? 인터넷에서 그냥 봤다?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 저 패딩 어디 거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미드저니로 만든 가짜 사진이었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당하고 있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도 미드저니로 만든 거예요. 보세요, 이 퀄리티. 이거 여러분들 안 믿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퀄리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미드저니로 이런 사진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복잡한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명령어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뭐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AI가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만 그 결과물이 복불복일 뿐. 왜냐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안에서 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그냥 간단하게 명령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아무리 수정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결과물은 복불복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자, 근데 요즘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챗GPT를 만든 오픈 AI사의 달리3, 세 번째 모델이에요. 이 모델의 특징은 내가 아주 디테일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헤드폰을 쓰고 있는 한국인 20대 여성에게 어떤 남성이 길을 묻고 있다. 여성은 매우 놀란 표정이다. 배경은 한국 지하철역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 이렇게 4장의 사진을 만들어줬는데 퀄리티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림 제일 잘 그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사람이 잘 그리나요? 달리가 잘 그리나요?
자, 참고로 이 달리 모델은 챗GPT 유료 모델에서 현재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특히나 저는 이 두 번째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왜 좋아하냐? 이 구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구도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냈을까? 대단하죠? 또 극한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주 공간 안에서 수영복을 입은 팬더와 드레스를 입은 호랑이가 서로 싸우고 있다. 뒤에는 지구가 보이고 있다. 이미지의 아랫부분에는 은하수가 보인다. 이미지의 상단 우측에는 스페이스 워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별들이 빛나고 있다. 우주선이 불꽃을 내뿜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적어주는데 대부분의 것들을 다 들어줘요. 물론 스페이스 워라는 글자를 제가 우측 상단에 적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 안 적힌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것들을 거의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 번째 사진 보시죠. 퀄리티가 어마어마해요. 어떤 뭐 파티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죠. 자, 이 정도까지 잘해주게 되면은 사람 일러스트레이터가 과연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대단해질까요? 점차 내가 지시한 것을 더 꼼꼼하게 잘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포토샵에도 이런 생성 AI 기능 들어와 있는 거 아시나요? 포토샵을 이제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올여름에 강릉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사진이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옆으로 늘려서 생성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배경을 채워주고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한 다음에 포메라니안이라고 적었더니 저렇게 포메 사진이 그려졌어요. 그림자 방향도 똑같죠? 섬 드래그하고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섬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사진 편집할 때 진짜 유용하겠죠? 제 수영복 부분을 저렇게 선택하고 청바지로 적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너무 자연스럽죠? 이 기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 포토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기능을 풀어주고 있고요. 앞으로는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일상이라든지 업무 보실 때 다양하게 잘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가 될 거냐면은 동영상 만드는 게 가능해요. 런웨이라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요. 아름다운 해변에 야자수가 피어있다라고 했더니 제가 명령한 말에 맞춰서 딱 4초 정도의 동영상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유료 가입자들에게는 한 16초까지도 만들어줘요. 자,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점차 발전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사람이 말로 명령해서 영상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 것들도 뭐 완전히 상상 속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춤추는 외계인이라고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 생성 역시도 요즘에 성과물이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르, 그리고 목소리는 어떤 스타일이고 악기는 뭐고 용도는 뭔지를 설명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작곡을 해줍니다. 뭐 AI가 해줘봤자 얼마나 음악이 좋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자, 이건 현재 구글에서 공개한 거고 앞으로 유튜브 쇼츠 배경음악을 만들 때나 그런 데에 풀릴 것이라고 구글 측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타사에서도 음악을 생성하는 AI를 공개하기도 했고 또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악을 작곡할 때도 내가 악기를 연주하고 뭐 화성학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이런 장르 필요해. 아, 그 소리 말고 이렇게 바꿔봐. 속도 이렇게 좀 바꿔볼래? 분위기 좀 더 신나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곡을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작곡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생겨날 수 있겠죠.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새로운 기회 역시도 열리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어도비사에서 포토샵을 만드는 어도비사에서 연구 중인 새로운 기술들을 잠깐 공개하는 스닉이라는 행사를 갔는데 여기서도 화두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접목할지였어요. 2023년에 있었던 공개된 기능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더빙 기능입니다. 원하는 언어만 선택하시면은
이거를 더빙으로 바꿔줘요. お客様との信頼関係の構築にもつながると思っております。Creemos que también conducirá a la construcción de relaciones de confianza con nuestros clientes. We believe that it will also lead to building relationships of trust with our customers. 우리는 또한 고객과의 신뢰관계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 그대로 다른 언어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능이 쓸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또 잠깐 지금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배우의 목소리 그대로 다른 언어로 더빙을 하는 게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움과 정확도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역시도 뭐 구글이라든지 각종 회사들에서 준비 중인 기술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사람들이 취미 삼아서 하는 건 괜찮겠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입시를 위해서 막 영어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까지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홈페이지 여러분들 잘 만드세요? 윅스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생성 AI를 접목해서 내가 원하는 홈페이지는 이런 거다. 나는 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헬스장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AI가 몇 가지 이미지 보여주고 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설명까지. 자, 그리고 수정을 하고 싶을 때도 말로 명령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하지만 아예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를 이용했을 때 결과물이 훨씬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생성 AI를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살짝 메타버스가 많이 죽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옴니버스에 대한 소개 장표예요. 여기에도 생성 AI가 접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3D 가상 공간, 뭐 예를 들어서 가상의 스마트 공장을 만들 때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2D 평면도를 올리고 이거를 3차원 3D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생성 AI가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팔레트 같은 걸 넣어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내 말을 알아듣고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명은 어떤 높이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명을 달아주고 있고 또 바닥은 이렇게 해줘라고 했을 때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3차원 공간을 구성할 때도 사람 말로 명령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영역에 생성 AI가 접목이 되게 된다면은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쓸모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자, 지금은 사실 애매하긴 하죠. 근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생성 AI 기능들이 우리가 쓰는 업무 도구에 들어온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그런데 앞으로 접목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기능을 익히고 기능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PPT 장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클라우드에 올린 그런 자료들까지 알아서 끌고 와서 이메일 자료까지 알아서 끌고 와가지고 이 장표들을 구성해주고 아니면 엑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줘. 나는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하면 수식을 알아서 만들어서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정확도가 너무나 높고 잘해준다. 일을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사무직 예전에 10명 필요했던 게 8명, 7명, 5명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업무 도구에서는 정확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살짝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원래는 LLM, 초거대 AI,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언어, 뭐 이미지, 동영상 다 해주다 보니까 통틀어서 생성 AI, 생성형 AI 영어로 제너러티브 AI라고 통합을 해서 부르고 있고요. 이 시대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발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예전엔 안 되던 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생성 AI가 어떤 일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돈벌이를 하고 진로를 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오픈 AI사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일을 하는 부분에서 AI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를 학력별로 정리를 해봤더니 어라? 4년제 학위 이상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미국의 싱크탱크 그 퓨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대학교 이상의 사람들이 요즘 발달하는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자,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직업별로 분류를 해봤는데 영향이 높은 곳, 예산 분석, 데이터 입력, 세무 대리, 정보를 쉽게 표현하는 사람, 웹 개발 이런 쪽이 영향이 크다. 왜 그럴까요? 이미 챗GPT가 상당 기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영향받는 곳들, 최고 경영진, 수의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모금행사, 영업관리자.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은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이용해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영향 없는 사람들, 미용, 보육, 설거지, 소방수, 배관공 영향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발달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이렇게 대학 교육 이상의 컴퓨터 사무직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I는 교육 수준이 높은 컴퓨터 사무직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활용으로 생산성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일자리가 대체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진 모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 일자리가 다 사라지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자, 저임금 고졸 이하의 근로자는 요즘 발달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AI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미래에 유망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요즘 발달하는 AI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로봇과 자동화 기술,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위관리자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AI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비숙련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 역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AI가 여러분들의 진로 그리고 직업 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것 같으세요? 안 끼칠 것 같으세요? 영향을 분명히 끼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길러가고 있는 이 역량이 과연 중요한 역량인가? 자,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AI가 하지 못하는 어떤 역량을 길러가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필요한 역량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시키는 일만 하는 역량은 앞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차 AI 자동화가 그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점차 중요해지는 역량은 상상하고 기획하고 명령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한마디로 AI를 이용해서 더 잘 일하고 더 쉽게 일하고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그런 역량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생성형 AI로 인해서 미래 사회의 변화가 여러분들은 떠오르셨나요? 앞으로 이쪽 방향에 있어서 발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목을 많이 해보시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분야에 접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서 다양한 기회를 여러분들도 생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어 드렸나요? 그러면은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황준환 대표님의 특강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우리 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한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옵트버스 정원석 대표님의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